왜냐하면 제가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처럼 또 다른 선생님들처럼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강의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해보고 싶어서 구글에도 여러 번 검색도 하고 어, 그리고 유튜브도 몇 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글쓰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구글에서 김도인 원장님의 어, 글들이 이렇게 연재되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이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찾다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김도희 원장님께서 글쓰기 강의를 무료로 하시겠다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계기가 되어서 김도희 원장님에게 글쓰기를 배운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글쓰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쓰기 하면 쉽다라는 것을 조금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쓰기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를 위한 기본기, 아웃풋을 위한 인풋 독서, 꾸준한 글쓰기를 위한 준비, 유비와 대비, 단어 찾기, 한 문장으로 쓰기, 문장의 시작은 낯설게 하라, 은유법을 배우고 사용하라, 그리고 마무리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아마 저처럼 막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쓰기 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쓰는 게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글쓰기는 도전 불가한 것이다라는 침범하기에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글쓰기는 일단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검색도 하고 책도 사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글쓰기는 참 막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식을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글에서 표현해야 된다면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도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의 로드맵을 하나씩 배우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를 위해서는 아웃풋을 위한 인풋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희 원장님은 5천 권 이상의 독서를 통해서 현재 아트 글쓰기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다수의 책들을 출판하셨습니다. 목회 트렌드 2023부터 2026까지 살리는 설교, 설교자와 묵상, 글쓰기는 설교는 글쓰기다, 들리는 설교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출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역행자라는 책, 청자라는 분, 청년 자수성가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2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치트키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초사고라는 그런 그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권을 가지고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김도희 원장님처럼 5천 권 안 읽어도 200권을 읽으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또 지난주에 이 역행자라는 책도 유명하고 청자라는 분도 유명한데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원장님의 소개로 그 전자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200권의 책을 읽고도 이렇게 그가 쓰고 싶은 책을 썼고 또 처음 썼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이지성 씨가 리듬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본인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가 책을 몇천 권 읽은 후에 그게 머리가 튀어서
글쓰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명환 씨 개그맨인데 그 사람이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의 첫 줄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실패 딛고 성공한 개그맨 작가 고명환. 비밀은 네모난 책 속에라고 그도 독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또 그의 삶이 개그맨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책이었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웃풋을 위해서 글쓰기를 위해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글쓰기를 위해서 유비와 대비 단어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 찾기를 이제 저도 배웠는데 10단어, 20단어, 30단어, 50단어, 100단어 찾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시어로 하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 원장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했던 그것을 실애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산불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장님 제시어로 줬을 때 제가 나무, 땅, 흙, 바람, 삶, 죽음, 동물, 생물, 바다, 집, 허전, 사람, 사소함, 기도, 경고, 생명, 나약함, 소중함, 관련자, 믿음 이런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를 위해서는 단어가 확장돼야 되고 그 단어를 통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어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들을 유비와 대비 찾기 이 단어들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제가 처음 썼던 글인데 세 단어, 20여 가지의 단어 중에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세 단어는 사소함, 생명, 걷잡을 수 없음. 산불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온 산을 태우고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다. 산불은 산에서 머물지 않고 바람을 타고 정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번지고 번져서 생각지도 못한 바다의 해변가에 닻을 내린 배까지 삼켜버렸다. 나비의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사소함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사소한 생각,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행복과 기쁨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온통 혼잡하게 된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소함이 위대함을 만들어가기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사소하게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다. 성경의 비유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 포도원을 다 망칠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1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렇게 좋은 글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단어 찾기를 통해서 썼던 글입니다. 좀 전에 유비와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비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단어가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대비는 차이점이나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쓰다 만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썼던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품이죠. 그 밑에 차이점을 보면 쓰다가 말았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생각이 나지 않았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거죠. 거의 다듬과 다짐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마음, 생각, 문, 길, 도로, 통행로, 산길, 소통, 현관문, 이웃, 말, 친척, 사람, 하늘길, 휴전선, 남북, 유학, 이민, 기대, 소망, 천국, 간격, 진로, 머리, 상상력, 시간, 역사, 통로. 차이점은 마음과 소통, 생각과 행동, 시간과 근무, 의견과 무통. 이렇게 이제 제가 유비와 대비 처음 시작했을 때 막막했지만 그래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
제가 글을 실제로 썼던 것을, 공통점에 대한 것을, 안경과 안경집에 대한 글을 또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안경은 눈의 시력을 보호하고 안경집은 안경을 보관한다. 안경이 있으므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겠지. 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다. 나이가 들거나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질 때 안경은 눈의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 안경을 벗어 아무데나 놓는다. 아무데나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경이 안경집에 있을 때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경을 쓰는 사람과 안경집은 보호를 받는다.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경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력을 보호받는, 안경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배려받는 것이다. 안경은 시력을 보호하고 안경집은 안경의 위치와 안전을 보장한다. 사람도 사람에게 보호하고 사람이 다니는 모든 곳에는 안전을 서로 보장해야 한다. 말 못하는 짐승도 보호받는 시대에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전쟁도 그쳐야 한다. 이제 차이점에 대한 거, 이거 제가 초기에 썼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뭐 실력이 있지는 않지만 초기에 썼던 글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과 안경집 차이점입니다. 아까 유비와 대비에 대한 것이죠. 안경과 안경집은 같은 안시지만 역할이 다르다. 안경은 사람의 시력을 보호하고 젊은이들의 패션을 좌우한다. 가끔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요즘 같은 뜨거운 햇볕에서 눈을 보호해준다. 안경을 서로 맞추며 안경집 안에 안경 닦는 수건을 준다. 안경집은 안경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안경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원활해진다. 지난주에 안내하는 집사님이 예배에 오시지 않았다. 헌금위원이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안내와 헌금을 담당하신다. 아무런 말 없이 다른 사람의 역할도 거뜬히 감당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참 좋다. 역할도 대체할 수 있는 역할과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은 서로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를 보면 자신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격려보다는 평가의 말만 한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겸손해진다. 그러면 이런 제시어 단어는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핸드폰 어플에 씀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주제어나 단어를 제공해 줍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깔려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제어나 또 이런 단어를 제시해 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글을 쓸 수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쓴 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제시어나 주제어를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문장으로 쓰기 연습입니다. 문장을 쓸 때 길게 쓰다 보면 읽는 사람이 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장으로 문장을 쓸 때 보기 좋은 문장이 읽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독성이 좋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의미를 간결하게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길게 쓰기보다는 단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로보다는 고속도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를 단문장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세 단어로, 뚜껑이라는 그 제시어가 있을 때 안전장치와 보호와 중요함이라는 이 세 단어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글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은 아니지만 일단은 글이 단문장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 반창통 등은 반드시 뚜껑이 있다. 뚜껑은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진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크기도 다르고 쓰임새도 여러 가지다. 어떤 용기든지 뚜껑은 반드시 필요하다. 뚜껑은 용기 안에 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뚜껑으로 단단히 닫아두면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꼭 맞는 뚜껑이 없으면 가끔 보호를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참으로 난감하다. 뚜껑은 안전장치라 말할 수도 있다. 가끔은 위험한 물질을 담은 용기도 있다. 특수한 뚜껑은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용기 안에 있는 것에 따라 다양한 뚜껑을 만들어 잘 보관하거나 간직할 수 있게 한다. 오늘도 내 손으로 몇 종류의 뚜껑들이 열리고 닫혔다. 나의 생활에 아주 유용한 여러 가지 뚜껑을 활용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누렸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문장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면 굉장히 읽는 데 편리하고 또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장의 시작은 낯설게 하라. 제가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에 최근에 그 한겨레라는 교육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겠다라고 광고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신의 글이 지금까지 안 읽힌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봤더니 독자는 첫 문장에서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글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낯설게 시작할 때 읽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첫 문장에서 끌어당기는 글쓰기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드가 엘렌 포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머리 실패는 소설 실패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잘 쓰여진다는 소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준비되어 있는 그 첫 문장부터 막혔다면은 그 글은 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첫 문장은 낯설게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낯설게 시작하니까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좋은 글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첫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은 낯설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인데 주일학교는 특수한 교육이다. 읽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가요? 네, 드셔야 되는데요. 예. 드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 주일학교는 특수한 교육이다. 주일학교 교재는 성경이다.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도 없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시간이다. 학교 교육도 불안한데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더 많은 실정이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신앙교육 현실이 막막하다. 교회 교육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회 교육은 예전에 비해 아주 좋아졌다. 신앙교육의 특수성에서는 답답한 현실이다. 주일학교는 신앙을 심어주는 교육을 인계해야 한다. 신앙은 삶과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성경교육과 삶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첫 문장이 낯설게 시작할 때 이 글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첫 문장에서 결론을 주고 있다면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낯설게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유로 배우고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은유는 천재의 표상이라는 것은 은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은유는 천재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은유를 잘 쓰면 천재가 될 수도 있고 천재는 은유를 쓴다는 것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낱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전달한다. 생생한 어떤 것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은유를 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은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은유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은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은유가 만드는 세상, 은유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이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진 않았고 전자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은유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유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고 배우고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효도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효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보입니다. 효도는 용돈이다. 효도는 보이지 않는데 용돈은 보이는 것이죠. 오늘의 과제를 먼저 드리면 효도는 땡땡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동안 했던 그런 그 글쓰기를 잠시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마당에 정원에 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풀을 보면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정확히 죄송합니다. 대상을 정확히 알면 마음도 달라진다. 마당에 화단이 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자란다. 단번에 보니 풀이다.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풀은 더 자라기 전에 제거하는 게 상책이다. 뿌리가 더 단단해지면 뽑기도 힘들다. 아내가 뽑지 말고 놔두란다. 하루하루 점점 더 자란다. 꽃이 피었다. 잡초가 아니라 꽃나무였다. 마음이 달라진다. 이쁜 꽃나무를 보니 좋다. 마당에 여러 종류의 잡초와 꽃들이 여기저기에 자라고 있다. 잡초도 꽃을 피운다. 이게 잡초인지 꽃인지는 마음이 결정한다. 꽃나무로 마음이 기울이면 두고두고 본다. 잡초라고 마음이 결정하면 당장 적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만나는가? 바꿔야 할 것인가? 당장 제거해야 할 잡초인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이 다르니 대상이 달리 보인다. 대상이 주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어였구나. 누가 이것을 잡초라 명명하겠는가? 함부로 잡초라 부르지 말라. 순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판단임을 기억하라. 어떤 잡초는 한 송이 꽃 피우려고 부단히 애쓴다. 물론 한순간에 뽑히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주어일지라도 사람 보는 마음은 넓을수록 더 좋으련만.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한 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아봐서 미안. 잡초가 아닌 나물이었구나. 봄비가 내려서 시골집 마당에 풀이 무성하다. 봄에 경작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는다. 아내가 큰 소리로 놀라며 말한다. 자기야, 이거 뽑아서 모아줘요. 이거 잡초가 아니라 우리 몸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은 나물이래요.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앱에서 찾아낸 식물의 정체이다. 갑자기 식물의 격이 달라진다. 저기 한 곳에 잡초가 쌓여있는 풀더미 위에 던져질 신세에서 우리 집 밥상위로 올라갈 위치로 바뀐 것이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녀석인데 이제야 알아봤네. 여기저기에서 나무를 캐서 모았더니 제법 모아졌다.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다. 알아봐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한다. 별 도리가 없다. 거기에 씨앗이 싹을 트고 자리를 잡아서 자라고 있다. 알아봐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실 때까지 히히히 하면서 지내야겠다. 꾸준히 묵묵히 여전히. 딱히 방법이 없다. 알아봐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봤듯이 이 글쓰기는 그냥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쓰다 보면 늘고 또 쓰다 보면 생각들이 이렇게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버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웃풋을 위해서 글쓰기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글쓰기를 위해서 단어, 제시어나 또 어떤 선생님은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나 또 상점에 쓰여져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어나 제시어를 생각해서 다른 단어를 확장시킨다라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유비와 대비 단어 찾기를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 단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문장은 낯설게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은유가 바꾸는 세상과 이 책 시리즈를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약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